자, 우리 시너지 교재 170조 고배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좀 잠깐 복습하고 갈까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해서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세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쓴다고 했어. 그 중에 하나가 합의 법칙이고 그 중에 하나가 고배 법칙이라고 했어. 자, 언제 쓰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도구들은? 합의 법칙 언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두 사건이 뭐를 걸렸을 때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가 M가지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라 그러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데 항상 조심할 거 또는이면 더한다. 머릿속에 각인시켜. 또는이면 더하는데 마지막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중복, 즉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생기면 양쪽에서 다 중복되었기 때문에 한 번은 빼주라고 그랬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것을 따로따로 세서 더하되 A도 일어나면서 동시에 B가 일어나는 경우는 요때도 셌고 요때도 셌잖아. 그걸 두 번 셌기 때문에 한 번은 빼주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확인을 하셔야 돼.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 더할 때는 반드시 중복되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셔야 돼. 습관적으로. 없으면 안 빼도 되겠지만 있으면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고배 법칙은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꼭 같은 순간이 아니고요. 둘 다 일어날 때 접속사를 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라고 하면 둘 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M 곱하기 N으로 쓰면 되겠다. 자, 언제? 그리고 둘 다라는 개념이 있을 때. 그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한다. 오늘 볼 게 그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고배 법칙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곱하면 되겠지라는 생각하면 절대로 안 늘어요. 문제마다 여기서 왜 곱해야 되는지 여기서 왜 더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걸 꼭 따지고는 마셔야 돼. 그 훈련이 많이 되셔야지 경우의 수를 나중에 잘하게 된다고요. 마찬가지야. 뒤에 순열과 조합도 배울 텐데 순열 단어 숙제할 때 순열이니까 그냥 MPR 쓰면 답은 나오겠지. 근데 막상 시험에 딱 나오면 이게 순열인 조합인지 판단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순열 단어를 풀고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 그 자체만 놓고 그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만 놓고 이게 순열을 쓰는 상황이구나 또는 조합을 쓰는 상황이구나 판단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계속. 오케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여기서 왜 순열이에요? 여기서 왜 조합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해설을 참고하거나 쌤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쌤한테 질문해. 이 문제 못 풀겠어. 이 질문뿐만 아니라 여기서 왜 순열을 써야 되죠? 여기 순수가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순열 안 쓰고 조합 써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판단의 기준들을 스스로 세워갈 수 있어야 돼. 하루아침 세워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한 문제 한 문제 제대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부분을 하다 보면 이 고집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웃어? 너야? 그러니까 이거 경우의 수 세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나? 여러 가지 있지. 정말 막바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셀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답 나오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하는 배우는 이유는 뭐야?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세기 위함이잖아. 근데 내가 그냥 이런 울릉통에 세서 답이 나왔다? 또는 직접 이렇게 세보니까 비효율적이지만 직접 이렇게 세보니까 답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는 됐어. 네 말 안 들을래? 닫아버린 친구들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 풀릴 수도 있잖아. 너는 느낌 오잖아 솔직히. 숙제할 때도 이렇게 풀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또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있잖아. 맞아도 어떻게 해야 돼? 해설치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나보다 좀 더 편한 방법 있으면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 오케이? 쌤도 그럴까? 쌤 방금 풀어준데 너네가 쌤 그거보다 이 생각이 더 편하잖아요? 그러네? 쏘리 하면서 할 거야. 열린 마음.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필요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려면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거. 숙제할 때도 채점할 때도 맞았다 다 맞은 거 아니야? 그건 누가 해줄 수 없잖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제 스스로 양심에 맡겨.
자, 그럼 유형 5번 고백 법칙 볼게요. 설명 다 했고 문제 한번 볼게. 976번. 자, 준호가 상의 4종류와 바지 3종류, 신발 2종류 중에서 각각 하나씩 택해야 돼. 자, 상의도 4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 바지도 3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 신발도 2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자, 3개 다 입지. 3개 다 택해야 되는 거지. 모두 택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곱해야 되는 거야. 상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 4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바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3가지 나올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신발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죠. 이렇게 곱하는 거야. 자, 왜 곱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니? 그치? 여기서 4개 중에 뭘 택해도 그 다음에 바지를 고른 가지 수는 3가지씩 나올 테니까 4 곱하기 3 되겠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각각에 대해서 신발을 고르는 경우 수는 2가지니까 계속 곱해야겠죠. 980번 볼까? 무게가 1g, 5g, 25g, 125g이 추가 1개씩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잴 수 있는 무게의 경우의 수는 단 0g을 재는 것을 재야 합니다. 자, 마지막 감사 해볼까? 0g을 재는 걸 재야 한다. 무슨 말일까? 무게 잴 때 얘들 추를 하나도 안 올리면 뭐가 되니? 0g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하나도 안 올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거를 빼고 잴 수 있는 무게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할래? 상황을 생각해봐. 자, 이 앞에 저울 있고요. 추가 이렇게 있어. 4개가. 그럼 얘들 가지고 무게를 각각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떡하겠어? 1g짜리 한번 올려보고. 그지? 1g 내리고 5g짜리 한번 올려보고. 5g 내리고 25g 한번 올려보고. 내리고 120 올릴 수 있고요. 또 1이랑 5랑 2개 올릴 수도 있지. 1이랑 20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4개 다 올려볼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무게가 몇 가지나 물었어요. 상황 이해되지? 그럼 그 가지수는 어떻게 써야 돼? 나의 선택은 1g 추를 올릴지 말지 결정하셔야겠지. 그치? 저울 위에 1g을 올릴지 말지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g 추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몇 가지야? 2가지. 그리고 5g 추도 올릴지 말지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겠죠. 앞에 1g 올렸든 안 올렸든 간에 5g 올라가는 순간과 올라가지 않는 순간에 무게가 달라질 테니까. 또 몇 가지야? 2가지. 25g 추도 올릴지 말지. 125도 올릴지 말지. 맞니? 총 몇 가지야? 16가지지만 빼기 자, 올릴지 말지, 올릴지 말지, 올릴지 말지, 올릴지 말지. 그러면 안 올리고 되게 들어있지 지금. 그럼 얼마 되니? 0g 되겠지? 그걸 빼야 되니까 한 가지는 빼자고. 근데 생각 이렇게 하셔야 돼. 무게를 만드는 거를 직접 노가다로 다 모든 걸 다 쓰기 싫으면 각각의 추를 올리는지 말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무게는 분명히 달라질 거니까. 그쵸? 올릴지 말지, 올릴지 말지, 올릴지 말지, 올릴지 말지. 빼기 1. 이게 나중에 또 나올 거야. 동전 가지고 지불하는 금액수, 방법수 할 때 10개 뒤에 나올 테니까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4개 이런 동전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동전을 내가 적당히 사용해서 지불하는 방법수. 그럼 지불하는 방법수는 10원짜리를 내가 안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까지 낼 수 있잖아. 그럼 10원짜리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4가지. 안 낼 가지 가지고. 그리고 50원짜리도 안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 있지.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100원짜리도 안 낼 수도 있고 4개 다 낼 수도 있고.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붙어 있어. 그 빼기 뭐 하면 돼? 이러면 되겠죠. 안 내고 한 가지를 빼야 되잖아. 그렇지? 같은 데 빼죠. 이렇게 수학에 해놓으면 편한 거야. 그냥 편해.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백 법칙이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항의 개수로 되어 있어요.
982번 보시면 왜 이렇게 숨차냐? 자, 982번 보시면 얘를 전개해서 나오는 항의 개수야. 자, 우리 전개할 때 어떻겠니? 분배 법칙 썼죠? x를 하나, 둘, 셋, 네 개 곱해서 풀어주시고 y도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풀어주잖아. 그렇게 해서 만들면 항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여기 둘 중에 하나랑 여기 네 개 중에 하나랑 곱해져서 항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따라서 만들어진 항의 개수라는 얘기는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해지는 만큼 나오겠네. 여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리고 아직 안 끝났잖아. 여기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네 가지를 선택하면 만들어진 항은 몇 개 만들어지겠어? 8개. 그치? 자, 단 조심할 거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있으면 우와 선생님 둘 중에 하나 전개하면 세 개 중에 하나 항이 6개입니다. 맞아 틀려? 왜 안 돼? 이 실제 전개하면 얼마 나오니? 한 몇 개밖에 안 나오니? 2개밖에 안 나오지? 왜? 6개가 아니고? 이때 만들어진 것 중에서 뭐가 생기니까? 동묘항이라는 게 생기잖아. 예를 들어서 요렇게 곱하면 xy 제곱이 생기지만 요렇게 곱해도 xy 제곱이 생기지. 그치? 동량끼리는 뭐 해야 되니? 계산해서 하나를 합쳐야 되겠지. 응. 그럼 우리가 보이는 곱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한 것보다는 개수가 이렇게 적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돼. 무조건 다항식, 전개항식에서의 다항식의 항의 개수는 곱의 법칙 항상 쓰는 건 아니야. 단 뭐가 보장될 때 동류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보장될 때는 곱의 법칙 쓰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문제는 어떡한다? 동류항 계산해야 되지. 예를 들게 이렇게 한다. 자, 여기서 항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그러면 와 선생님 a 더하기 b x 더하기 y 세제곱은 x 더하기 y x 더하기 y x 더하기 y네. 맞지? 그럼 여기서 두 개 중에 하나, 여기서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에서 항은 8개를 하면 맞았으니까 틀리지? 왜? 요거 정리하는 식에서 뭐가 동량 생기잖아. 그럼 그런 문제 어떻게 풀 건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동류항이 생길 만한 데는 직접 전개해서 정리한다를 풀어야 돼. 동류항이 생길 만한 데서는 직접 전개하시라고요. 이 곱셈 법칙이지? 이겠지? 이렇게 전개해놓고 푸는 거야. 동류항 안 생기네. 아이씨, 두 개만 해야 되는데 미안. 헤이. 자, 이거 두 개니까 2 곱하기 2에서 6개 항이 나온다? 아니죠? 맞는데. 내가 미친다. 자, 무슨 얘기가 없을 거야? 오케이. 진짜 바보네. 자, 이러면 되겠지? 자, 이거 그냥 보여 쓰면 2개 곱하기 2개 곱하기 2개 해서 항이 6개 나옵니까? 아니지, 그치? 여기 둘 사이에서는 뭐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동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동량이 나올 만한 데는 미리 전개해서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동량 나올 가능성 없잖아. 몇 가지야? 2 곱하기 2에서 항이 4개가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동량을 확인하시고 없을 때 비로소 고역책 쓰는 거야.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전개 다 하는 거야. 그렇지? 984번 볼게요. 자, 얘를 전개했을 때 보세요. A를 정신 차리라고.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 자, A를 포함하려면 어떻게 돼? 분명히 전개하면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뽑아내고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뽑아내고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뽑아낸 다음에 그 세 개를 다 곱하면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때 만들어진 항이 반드시 누굴 가지고 있어야 돼? A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말은 여기서 선택할 때 B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반드시 A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경우수 몇 가지야? 한 가지야 돼.
나머지는 뭘 뽑아 상관없으니까 세 가지고 뭘 뽑아 상관없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P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P를 포함하지 않아야 해. 그럼 P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서 택하고 여기서 택할 때 P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거는 Q나 R 중에 택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는 A, B 둘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할 때는 P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Q나 R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요. 여기는 상관없으니까 세 개. 이게 Q가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충분히 저렇게 응용이 가능하겠다. 그치? 어떤 항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선택할 때 그걸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선택하면 안 될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관없고. 자, 그 다음 유형 7번 정수의 자릿수의 곱의 법칙 한번 볼까요? 985번 두 자리 자연수에서 전화 시부른다. 돌림필에 써도 돼. 두 자리 자연수에서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의 그래 뒤에 좀 패스 좀 해요.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는 자 생긴 같은 경우 보통 두 자리 할 때는 이렇게 두 자리 칸을 그어놓고 시작해. 여기에다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두 자리니까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의 합이 짝수여야 돼. 그럼요. 두 개의 숫자를 합쳐서 짝수 되는 거는 당연히 짝수와 짝수를 더해도 되고 홀수와 홀수를 더해도 되겠지. 이거밖에 없지.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라는 게 똑같은 거네. 그러면 자 짝수가 되려면 경우에서 보자. 첫 번째로 수 있는 거 짝수 뭐 있냐? 2, 4, 6, 8 네 가지지. 디오스 짝수는 0, 2, 4, 6, 8이지. 그치? 자연수 만들 때 제일 첫째 자리는 0을 못 오지만 중간이나 그 이후의 자리는 다 0이 올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해야 돼. 자, 홀수는 1, 3, 5, 7, 9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그치? 그리고 여기와 여기 둘 다 홀수 쳐야 되니까 둘 다 홀수가 해야 되니까 두 번째 홀수는 것도 5가지. 됐지? 자, 그러면 봐.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를 셀 때 합이 짝수 되려면 짝수 더하기 짝수로 되고 홀수 더하기 홀수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뭐 한 거야? 쪼갠 거지. 분리한 거잖아.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이 사이는 뭘로 연결된 거야? 또는 연결된 거지. 그럼 이 두 개의 결과로 뭐 하면 돼? 또는 더하자 그랬죠. 더하자 그랬고 둘이 동시에 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냥 더하면 되겠네. 답은 얼마다? 45. 이제 짝수 나오고 짝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짝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곱했고요. 둘 다 홀수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홀수 경우수를 곱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 합이 짝수 되니까 둘을 더해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김이 이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를 생김은 분류라는 표현을 쓸게. 자, 경우의 수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복잡할수록 당연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황이 복잡할 거야. 상황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뭘 잘해야 되니? 그 상황을 단순하게 쪼갤 수 있어야 돼. 그치? 예를 들어서 흰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섞여있는 상자에서 공을 꺼내는데 두 개 공을 두 공이 모두 같은 색이 나오면 돼. 말은 두 공이 모두 같은 색이라 했지만 우리가 쪼개 못한다. 두 공이 흰 공, 두 공이 파란색, 두 공이 모두 노란색이 나오는 경우를 쪼갤 수 있겠죠. 이렇게 분류라는 거야. 분류를 해놓고 보시면 문제들이 훨씬 더 편하게 풀려. 그렇게 해서 분류한 결과들 각각을 어떻게 한다. 마지막 더해 주셔야겠지. 쪼개면. 그래서 분류하는 요령을 잘 터득을 하셔야 돼. 지금이야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뭐 좀 까다로운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 오케이? 그때 가서 많이 또 연습하자. 자, 991번 한번 볼게. 991번 뒷페이지. 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991번, 992번. 교과서에도 다 실려있는 문제들이고요. ABC가 주사의 문이야. 그때
A, B, C 곱한 거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홀수가 되는 경우에 쓰는 거였어요. 자, 그럼 봐요. 어차피 얘들이 홀수냐 짝수냐 결정되면 얘는 저절로 계산되겠지. 일단 제외하고 이거 세 개만 볼게요. 그리고 봐봐. 자, 몇 개의 수가 되든 간에 그 합이 홀수냐 짝수냐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뭐야? 여기 앞에 더해진 숫자들 중에서 홀수의 개수가 결정하겠어? 짝수의 개수가 결정하겠어? 여기에 짝수가 100만 개 있어도 얼마야? 더하면 짝수는 한 개를 더해도 두 개를 더해도 세 개를 더해도 네 개를 더해도 다 뭐야? 짝수지. 그러니까 짝수는 몇 개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그 합이 홀수냐 짝수냐 결정하는 거는 오로지 홀수에 따졌어요. 홀수가 한 개 더해지면 얼마니? 홀수. 홀수가 두 개 더해지면 홀수가 세 개 더해지면 홀수. 네 개 더해지면 짝수. 그치. 오로지 이 중에서 홀수의 개수에 따라 다른 거야. 홀수의 개수가 홀수에 있으면 합도 홀수가 되는 거고요. 홀수의 개수가 짝수에 있으면 그 합도 짝수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많이 쓰요. 오케이? 곱이 아니야. 합이야, 합.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볼 때는 그들 중에서 홀수가 몇 개 있는지 보는 거야. 홀수가 있으면 홀수. 홀수가 짝수가 되지면 그 합도 짝수. 곱은 얘가 다르지. 곱은 이 중에 짝수가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뭐가 되니? 짝수가 되겠지. 따라서 얘가 홀수냐 짝수냐 결정하는 거는 어느 쪽이 편하다? 홀수가 되는 게 편하죠. 왜? 전부 다 홀수일 때만 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되면 하고 곱은 짝수예요. 그래서 곱이 홀수냐 짝수냐 풀 때는 항상 우리가 곱이 홀수인 경우를 접근하는 거야. 짝수인 걸 물어봐도 홀수인 걸 찾아서 여섯번을 풀어나가는 거고요. 합은 그들 중에서 홀수인 것의 개수를 정하셔야 돼요. 아이고야, 다들 명상에 들어가시네. 자, 그럼 다시 골라볼게. 4개 수의 합이잖아. 그게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4개 중에서 홀수가 몇 개? 홀수개. 1개 또는 몇 개? 3개 있으면 되겠죠. 그럼 그 합이 홀수 되겠죠. 됐지? 자, 그럼 봐. 홀수가 1개 공세봐. 그래서 A가 홀수면 B는 짝수, C도 짝수가 되는 거고요. A, B, C는 자동적으로 3개 곱하면 뭐가 되니? 얘도 짝수가 되겠지. 그럼 홀수 1개 되네, 그치? 그러면 당연히 A가 홀수가 아니라 B가 뭐야? 홀수 되겠죠. 나머지 다 짝수고. C가 홀수 되겠죠. 이 3개는 괜찮은 거야. 근데 자, 홀수가 3개인 거 보자. A, B, C가 모두 홀수가 되면 당연히 3개 곱한 것도 뭐가 되니? 홀수가 돼버리죠. 그럼 홀수가 3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네. 자동으로 4개 돼버리지. 에이 선생님, 얘 둘이 홀수고요. 얘도 홀수면 되잖아. 근데 얘 둘이 홀수면 얘가 짝수인데 곱한 게 어떻게 홀수가 될 수 있어? 안 되지. 결국 뭐야? 3가지밖에 없네. 이렇게 분류하는 거라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경우를 3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이제 경우수를 세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신경 쓸 거 있어 없어? 없지? A, B, C만 정하면 저절로 계산되는 거니까 A, B, C의 개수를 셀게요. 자, A의 홀수가 와야 돼. 주사의 눈이야. 홀수 1, 3, 5.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B는 짝수가 와야 돼. 2, 4, 6. 3가지. C도 짝수가 와야 돼. 2, 4, 6. 3가지. 얘는 어때? 짝수, 홀수, 짝수니까 역시 뭐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 짝수, 홀수도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그러면 27이 몇 번 더해지니까? 3번 더해지니까 답은 얼마다? 8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런 문제 분명히 시험에 보았을 때 다시 읽고 시험 잘 나온다고 했어요. 합이 홀수 짝수가 되는 경우, 곱이 홀수 짝수가 되는 경우 잘 정리를 해두세요. 바로 밑에 992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린 친구들 조금만 참아. 유형 9번까지만 하고 쉴게. 자, 그 다음 유형 8번. 자, 도로방은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동시에 갈 수 없는 길은 합의 법칙. 동시에 가거나 이어질 수 있는 길은 곱의 법칙. 무슨 말이야? 필요 없어. 그냥. 본능적으로 따라가면 돼, 본능적으로. A? 잖아? A에서 D로 갈 때 B를 반드시 거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또 60 많이 돼. 분류부터 하셔야 돼. 경우 있으면 나중에 세고요. A에서 D로 가는데 B를 거쳐 가는 경우는 A에서 B를 거쳐서 바로 D로 갈 수 있겠고요.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겠죠. 끝이야? 아니지. B를 거치면 되니까 A에서 뭘 먼저 거친다면 C를 거친다면 B를 거친다면 D로 갈 수도 있겠죠. 한 번 지나간 도시 다시 지나지 않으니까 A에서 뭐 C로 갔다 D로 갔다 B로 갔다 D로 이런 건 아니야. 그치? 결국 이 네 가지, 세 가지 다네. 그치? 자,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그 다음 이제 각각 경우를 세는 거라고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 그리고 B에서 D로 가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리고잖아. A에서 B로 갔다가 그리고 B에서 D까지 하는 거 곱하기 3. A, B, C, D는 아이고 미치겠다. 자, A, B 몇 가지? 세 가지. B, C, B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A, C, B, D는 A에서 C로 가는 거 두 가지. C에서 B로 가는 거 역시 두 가지. B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자, 분류해서 이제 다 뭐한다? 더한다. 24 더하기 9. 33. 예? 고배국치. 분류했으니까 마지막은 합의국치. 이제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 (996번은) 매년 하나씩 못 찾더라. 나중에 한번 봐봐. 꼭 하나씩 틀리더라. 지금 해볼까? 그래. 잠깐 좀 지금 해봐. 996번 풀어봐. A에서 C로 가는 거야. 어딜 거쳐야 되는 얘기는 없죠. 어딜 거쳐도 상관없어. 두 번만 안 지나면 돼. 됐어? 자신있게 써. 틀려도 돼. 네, 이럴 줄 알았어. 잘 찾아봐. A에서 C를 가는 거야. 두 번만 안 그리시면 돼. 그래서 빠짐없이 다 세주시면 되겠지. 연속해서 갈 때는 곱해주시고요. 또 쌤 이래 말해놓으니까 또 괜히 쫄아가지고 또 배워나 그냥 탁 과감하게. 쌤 나왔어? 이야, 민서, 혜정이 답이 다 똑같아. 3번이에요? 응? 뭐라고? 3번? 갑자기 왜 3번 어디가? 아니에요? 살 때마다 달라져? 나도 잘 모르겠어. 찾았니? 아니에요? 이 꼼꼼하게 잘 꼼꼼하네. 답은
답은 13개 같은데 다 12개 썼지? 그지? 뭘 빼고 있는 거야? 자, A에서 C로 가려면 A에서 B로 가서 C로 갈 수 있겠죠? 몇 가지야? 2 곱하기 3에서 6가지지? A에서 바로 C로 갈 수 있겠죠? 한 가지지? A에서 1을 거쳐서 C로 갈 수 있겠죠? 몇 가지야? 1 곱하기 1이니까 한 가지죠? A에서 1을 거쳐서 D를 거쳐서 C로 갈 수 있겠죠? 1 곱하기 1 곱하기 2지. 얼마야? 2죠. 여기까지 10이네. 또 어딨냐? 아, 선생님 이것도 있잖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잖아.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면은 1 곱하기 2 해서 2네. 그래서 12개 썼을 거야. 한 가지 있지, 그지? 여기는 더 이상 못 가잖아. 간만 가면 두 번 못 가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와도 돼, 안 돼? 되지, 그치? 너네만 그런 거 아니야. 매년 그랬어, 매년. 13개 처음부터 쟤는 친구를 못 봤어요. 괜찮아. 지금 이런 거 좀 치사해. 치사하지만은 그만큼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998번 같은 경우도 보자.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런 것들 나오는데 보세요. A에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 통과한 다면 다시 못 간다며. 그럼 봐. 자, A에 출발해서 몇 가지 나가지? 세 가지 선택지를 해야겠지. 길이 세 갈래니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세 가지 나오겠다. 됐지? 쭉 갔어. 어디로 가든 간에 나중에 또 모일 가능이 있어. 그치? 또 볼 거야. 여기서 몇 가지 갈라지니? 하나, 둘, 세 가지지.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하나, 둘, 세 가지 곱하기 3 이렇게 보면 될까? 이게 될까? 자 봐. 여기서 세 가지로 갈라지면 일로 가거나 셋 중에 하나지. 근데 두 번째는 요로 택했을 때만 세 가지 선택지 생기는 거잖아. 이로 봤을 때는 선택지 생겨 안 생겨? 지금 곱하기 3이라는 얘기는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씩 나온다는 얘기거든. 얘로 가도 세 가지고 얘로 가도 세 가지고 얘로 가도 세 가지라는 뜻인데 그렇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사실은 이 그림이 여기 분기점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거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이건 똑같은 상황이야. 왜? 여기서 일로 가거나 일로 가면은 이쪽 길을 택할 수 있어 없어? 그치? 못 택하지? 일로 가거나 일로 가면은 다른 길을 못 택하고요. 일로 왔을 때만 세 가지 나눠주잖아. 그럼 결국 이쪽에서 택할 수 있는 가지 수는 몇 가지야? 5가지잖아. 하나, 둘, 셋, 넷, 5가지지, 그치? 그럼 결국은 뭐야? 한 점에서 5가지로 나눠진 건 어때? 동일한 상황이야. 서로 다른 곳에서 나눠지는 건 같지만 그 의미를 보면 이들은 5개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너도 세 군데에서 나눠지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쪽을 택하면 그 다음 나눠지는 거 선택의 의미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와서 일로 선택하면 이쪽의 선택의 의미가 없어요. 결국 한 점에서 이렇게 해서 7개로 나눠지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5가지, 그리고 얘들이 막 내신에서 배현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제 이렇게 뭐야? 4학교 들어간다 이렇게. 어때? 똑같은 문제지요? 이렇게 해서 내가 풀기 쉬운 단순 형태로 바꿔서 푸는 것도 가능하다. 되지? 그 다음에 유형 9번 약수의 개수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 근데 그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보자. 240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어떡하냐? 소인수분하지? 240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되니? 24, 4, 6, 24, 8, 3, 24, 2의 3승, 2의 4승 곱하기 3 곱하기 720이지. 이렇게 되겠어? 그치? 자, 소인수분 하는 거야,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자,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야, 700에서 약수를 구하려면 얘들로만 만들면 다 약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720은 1을 몇 개? 4개까지 가지고 있고 3이라는 소인수를 2개 가지고 있고 5라는 소인수를 1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소인수들을 그래서 곱하면 다 720의 약수가 되겠죠. 2 하나 꺼내고 3 하나 꺼내고 5 하나 꺼내면 720의 약수가 될 수 있어요. 2를 3개 꺼내고요. 3을 안 꺼내고 5만 안 꺼내도 720의 약수라고요. 결국 내가 만들고 싶은 720의 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여기 소인수들 중에서 내가 적당히 꺼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랑 어때? 똑같겠죠. 소인수들을 꺼내는 방법 수랑 약수의 개수는 어때? 똑같겠죠. 그럼 자, 2라는 소인수에서 몇 가지 꺼낼 수 있어? 그렇지. 안 꺼낼 수도 있고요. 1개 꺼낼 수도 있고 2개 꺼낼 수도 있고 3개 꺼낼 수도 있고 4개 꺼낼 수 있으니까 나의 선택은 5가지 중에 하나야. 그리고 3도 어때? 안 꺼낼 수 있고 1개 꺼낼 수 있고 2개 꺼낼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5도 안 꺼낼 수도 있고 1개 꺼낼 수 있고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얘기 하려면 이 얘기부터 해야 되네. A의 영수는 항상 1입니다. 2학 1학기 때 수원하면 바로 배울 거야. 어떤 수의 영제곱은 어떤 수를 0번 곱한 건데요, 선생님? 아니야, 그냥 약속이야. 영제곱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건데 나중에 배울 그 지수법칙의 또는 순열을 활용해서 지수법칙에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된 거야. 자, 10의 영제곱은 얼마야? 1. 100의 영제곱도 1. 5의 영제곱도 1. 오케이? 어떤 수의 영제곱은 항상 1이야? 그럼 봐봐. 여기 안에는 너도 안 꺼내고 너도 안 꺼내고 너도 안 꺼내는 것도 있지. 그러면 2의 영제곱, 3의 영제곱, 5의 영제곱이죠. 얼마 되는 거야? 1. 이런 모든 수의 약수가 맞죠. 그럼 괜찮은 거야. 약수의 개수가 할 때 하나도 안 꺼내는 것도 1이라는 약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전체 약수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있는 소인수분에 있는 소인수들의 지수에다가 얼마씩 더한 거야? 1씩 더해서 곱했죠. 왜 1씩 더해졌니? 안 꺼내는 경우가 한 가지 추가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만들어지구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이해가 되지만 뭐 할 수 있어? 나중에 뭐 약수의 개수 중에서 뭐 홀수 인거스 또는 오이 배수 인거스 개수를 찾아갈 때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들의 약수의 총합 볼게. 약수의 총합.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였냐? 개수는 5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30개. 이 30개의 약수를 싹을 다 더하면 얼마냐 묻는 거야. 자, 이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2를 4개가 있으니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을 더해. 그리고 3이라는 선수가 2개 있으니까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까지 더해. 5는 1제곱 있으니까 5의 0제곱, 5의 1제곱까지 더해. 그런 다음에 얘들을 다 모으면 곱하면 그게 약수의 총합이 된대요. 왜? 야, 전개하면 분배법칙에서 전개하면 봐봐. 얘랑 곱하겠지. 그럼 1이라는 약수가 나와서 더해지겠지. 얘랑 곱하면 3이랑 뭐라고 붙은 약수가 더해지겠지. 맞니? 그럼 만들어질 항이 몇 개야? 어디 갔냐? 여기 5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 몇 개 나오니? 30개지. 이게 정확하게 뭐야? 약수의 개수잖아. 이걸 분배하면 전체 30개의 약수가 빠짐없이 다 더해지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준비되어 있죠?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 했더니 P의 M제곱, Q의 M제곱으로 소인수분이 되더래. 소인수가 이보다 더 많으면 상관없어요? 약수의 개수는 M에다가 1 더하고 N에다가 1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고요. 약수의 총합은 P의 M제곱이니까 P의 0제곱, 1제곱부터 해서 P의 M제곱까지 더하고요. Q의 N제곱까지 있으니까 Q의 0제곱, 1제곱부터 해서 Q의 N제곱까지 더한 다음에 둘을 뭐한다? 곱하면 약수의 총합. 개수는 익숙한데 총합은 익숙치 않아서 맨날 까먹어.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나와. 솔직히 말하면. 개수가 훨씬 많이 나오지 잘 안 나와. 근데 보통 이제 서술형에 나올 때 얘가 서술형 문제 나올 때 새끼 문제를 줄 때 하나만 주지 않잖아. 그렇지? 2개 줄 때 보통 이렇게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방법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됐죠? 나왔네? 자, 1002번 보세요. 18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것의 개수, 3의 배수인 것의 개수야. 자, 어쨌든 180을 뭐 해봐야 되니? 소인수분 하셔야겠지?
180은 9, 28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됐지?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전체 약수의 개수는 2에다 1 더하면 3 2에다 1 더하면 3 아무것도 없는 1이니까 1에다 1 18개의 약수가 전체 약수의 개수인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뭐? 짝수의 개수야. 야, 짝수의 개수 되려면 어떻게 되니? 분명히 얘들을 꺼내서 곱하면 약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곱한 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짝수가 돼야 된다고. 짝수 다른 말로 누구의 배수? 2의 배수. 그러면 당연히 꺼낸 것 중에 기가 반드시 포함되겠죠. 짝수가 되려면 2를 포함해야 된다. 반드시. 적어도 하나. 이제? 그럼 2를 포함하려면 자 2를 안 꺼낼 수도 있고 한 개 꺼낼 수도 있고 두 개 꺼낼 수 있어서 세 가지였는데 짝수가 되려면 2를 안 꺼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2를 한 개나 두 개 꺼내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두 가지 선택이 생기면 두 가지. 나머지는 있든 말든 상관없죠. 얘는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짝수는 12개. 문제 없지? 그러면 같은 원리로 3의 배수는 어떡할 거야? 3의 배수는 반드시 3을 적어도 하나 포함해야 되는 거겠죠. 2는 뽑든 안 뽑든 상관없어요. 3은 반드시 한 개 이상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3을 안 뽑으면 안 되고 한 개나 두 개를 뽑아야 돼요. 5는 상관없어요. 무슨 몇 개야? 자, 그럼 비교해보자. 5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라는 건 6이라는 건 뭐 곱하기 뭐냐? 2 곱하기 3이지. 그럼 2도 적어도 하나? 3도 적어도 하나 있어야겠네. 그치? 2도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2를 둘 중에 하나 뽑거나 두 개 뽑아야겠죠. 3도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3을 한 개 뽑거나 두 개 뽑아야겠죠. 5는 상관없네. 그래서 몇 개? 6에서는? 오케이? 마지막 누구의 배수? 9의 배수 해볼까? 9의 배수는 어떻게 돼? 9가 3의 제곱이잖아. 3을 있는 그대로 다 뽑아야 되겠네. 그러면 2는 뽑아도 안 뽑아도 그만이니까 세 가지. 3은 있는 대로 다 뽑아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고요. 5는 뽑아도 그만 안 뽑아도 그만. 그래서 9의 배수 몇 개? 그래서 뭘 물어봐도 찾을 수 있겠죠. 약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개수 판단할 수 있다. 됐지? 자, 약수의 총합은 여기서 문제가 없네요. 그렇지? 그러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나왔을 때 한번 더 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남은 구매 법칙 뒤에 중요한 것들이에요. 10번, 11번, 12번 하고 남는 시간만큼 순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휴식.